의사한테 호갱되지 않는 법. 그래서 의사가 알려주는 호갱 안 되는 법. 공과는 한의사인데 갑자기 네.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닌가. 한의사도 넓은 의미에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또 정답은 제가 끝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년째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관찰하면서 아, 이분들은 왜 이렇게 치료를 하셨을까? 또 이분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 그 말씀은 그거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치료를 하셨을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많이 쓰셨을까? 이 말이죠. 그렇죠. 병원 가면 하는 게 뭘까요? 일단 검사를 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검사를 하죠. 네. 네. 검사 너무 많이 해요. 검사를 해야 또 이 병원 운영이 됩니다. 바로 호갱이 되는 거죠. 호갱이 된다고요? 호갱이 되는 거죠. 네, 병원 가자마자 호갱이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약자야, 나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순간, 그리고 검사를 한 순간 이제 덜덜 떨리면서 일단 약자가 되는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점은요. 네. 병원에 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파님이 원래 제가 어디 아파요 이러면은 가서 자라 하잖아요. 우리 애들도 다 저는 다 재우잖아요. 아프다 일단. 그러면 무조건 자라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불편하다, 뭐 우리는 다 따요. 일단 저희는 다 따주고 그다음에 몇 번 쳐주고 막 안마 무지하게 막 두들겨주고 가서 재우잖아요. 따뜻한 그러면- 차 마시고. 네, 근데 그러면 10중 한 9번은 그렇죠. 거의 다 나아요. 예. 저를 비롯한 저희 집은 모두 다 병원을 별로 안 가죠. 우리나라처럼 이런 의료보험제도가 잘 된 나라가 없다. 지구상에. 제가 볼 때는 한국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1등이냐면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비용이 싸다는 거죠. 비용도 싸고 접근성도 그렇죠. 좋고. 의사 선생님 만나려면 유럽 같은 데는 뭐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너무 많이 기다려야 돼. 캐나다도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그 몇 달 기다리다가 병이 낫든지 죽든지 죽든지. 하겠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쇼핑을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하루에도 몇 군데씩 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좋은 점이기도 한데 네. 이게 단점이라는 거죠. 약물 남용이 심한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 약 먹어서 약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저희 가까이 저희 어머니나 시어머니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약을 막 이만큼씩 드시고 몇 봉지 드시는데 거기다가 막 얹어지고 이러니까 본인이 이제는 식사 제대로 안 챙겨 드시고 이렇게 먹으면 한 두세 번만 먹어도 그냥 약물 과다가 돼가지고 해롱해롱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타까운 게 왜 병원에 자주 갈까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네. 자기가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프다. 네. 아픈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그러게 살았기 때문에 아픈 거죠. 먹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생활한 것도 문제가 있었고 본인의 자세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픈 건데 가장 자기가 아픈 걸 잘 아는 것도 본인이고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자기가 가장 잘 알고 그것도 그걸 해야 될 사람도 본인인데 네. 그걸 안 하는 거죠. 저는 비중으로 따졌을 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5%에서 10%가 안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한 90%, 95%는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서 쉬운 방법으로 자기를 치료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고쳐야 돼요, 공부님. 저도 알겠는데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한 90% 같아요. 그 선생님 말만 잘 듣고 처방대로만 하면 나을 것 같은 게 90%. 내가 하는 게 한 10% 같아요. 근데 거꾸로란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네.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고 네. 물론 이제 의학에 장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니고 네. 응급의료 네. 당장 내가 사고가 나서 그건 무조건 가야죠.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전염병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다 죽는데 그걸 살리는 게 엄청난 그런 거고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성인병 지금 당장 병원에 안 가도 죽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 시니어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픈 저희 특히 한의원에 제일 많이 거의 한 90% 오는 분들이 근골격계 질환이라 하거든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프고 이런 분들 네. 이건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들은 사실은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해야죠. 근데 이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호갱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생각을 좀 바꾸라는 말씀이시죠? 공부하는 그렇죠. 말씀이? 네. 의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들어가기도 힘들었고 들어가서 6년 동안 힘들게 공부했고 그 다음에 졸업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의 딴다고 또 한 4, 5년 또 열심히 또 가서 병원에서 고생했고 10년 이상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럼 나와서 보통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병원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한의원이 수억 들면 병원은 한 단위가 더 커집니다. 임대료라든지 또 장비 넣어야죠. 네. 그다음에 직원들 많이 써야죠. 직원들 인건비만 해서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한의원 제가 운영할 때 어떤 때는 잠을 못 잤어요. 이게 될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큰 돈 들여서 공부를 하고 또 큰 돈 들여서 병원 차리고 직원들은 그렇게 많은데 먹여 살려야 되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검사를 해야죠. 검사를 시켜야 일단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검사를 해야지 말이 먹히거든요. 아, 환자들한테 그냥 말하면 안 먹히잖아요. 그럼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당신 여기서 여기 아프니까 이렇게 요건 수술해야 되고 요건 어떻게 해야 돼. 말빨이 먹히죠. 아니, 그리고 또 검사 기계를 많이 샀는데도 써야지. 써야죠. 직원들도 월급 줘야죠. 네. 이런 것들을 상업적 의사라고 표현합니다. 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의사들이 상업화가 됐어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장사꾼이 됐다는 네. 거죠, 그게. 그걸 이해를 하고 병원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호갱 안 되기 위해서는. 네. 응급의료 빼고, 다쳐서 수술하는 거 빼고, 그렇죠. 전염병 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성인병까지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네. 근골격계 질환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가. 그럼 공빠는 자꾸 병원 가지 말고 혼자서 치료하라는데 네. 너가 방법은 알려주고 나서 그렇죠. 병원 가지 말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 나쁜 놈 아니냐. 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네. 15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시면 병원 안 가고 스스로 몸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리, 어깨, 무릎, 팔 이쪽으로 목은요? 목도 저 포함해서 목이 아파요. 네. 네. 이 방법을 하시면은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기대하고 듣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네. 무릎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또 수술하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골. 네. 퇴행성 관절염이다, 뭐가 연골이 닳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다 헛소리래요. 헛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릎이 왜 아플까요? 두 가지입니다.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아프고요. 네. 너무 많이 써서 아프고 자세가 문제가 있어서 아프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아픈 부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 환자분들을 봐보면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무릎 옆에 바로 여기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이? 그 무릎 안쪽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릎을 이제 슬이라 하거든요. 무릎 네. 슬자. 슬 내측 이쪽으로 잡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슬개골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이 안쪽으로 아픕니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어쩔 대부분 때. 거의 한 8, 90% 이쪽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살짝 밑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아픈 데가 있고요. 아니면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또 아픈 데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저는 맞아요. 여기 아니면 딱 여기. 많이 보면 귀신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도 똑같이 우리 슬개골 네. 위쪽으로 이게 바깥쪽으로 눌러보면 또 아픈 데가 있어요. 거의 한 세 부위가 아픈 진짜네. 부위고 그 중에서 무릎 안쪽으로 네. 밑에 쪽으로 이렇게 눌러보는데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 근육이 긴장돼 있어서 무릎이 아픈 거거든요. 그 부분을 근육을 풀어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꾹꾹 누르나요? 꾹꾹 누르면 손이 너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돌덩이를. 네. 사실은 어제 저희가 어머니한테 갔다 오면서 거기 시골에서 하나 주워 왔는데 이 냇가나 바닷가 가면은 좋은 돌이 있는데 제가 우선은 임시로 이거 쓰려고 하거든요. 네. 돌덩어리, 이 주먹에 딱 쥐을 수 있는 돌덩어리인데 동그란 게 돌이 좋거든요. 그 바닷가에 가면 왜 검정색으로 돼가지고 말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좋은데. 몽글몽글한 그걸 몽돌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네. 몽돌을 가지고 거기를 계속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그럼 처음에는 무지하게 아픈데 계속 치면은 어디 한번 아프잖아요. 해볼게요. 네. 이게 한 어제 이거에 쓰시려고 가져왔구나. 이렇게 치다가 좀 쉬었다가 치다가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이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네. 그 긴장돼 있는 그 부위가 네. 풀립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 근막을 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육과 그 힘줄이 뭉쳐 있다는 거죠. 그 뭉쳐 있는 것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도구는 이렇게 돌덩어리가 사실은 좋아요. 예전에는 그 홍두깨 있죠, 홍두깨. 이게 네. 칼국수 밀 때 쓰는 거. 네. 그걸로 두들겼거든요. 홍두깨를 여러 개를 사가지고 환자들 이렇게 착한 환자들. 저희 집에 홍두깨가 얼마나 많았나 몰라. 환자들한테도 한 개씩 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런 지압봉 이런 거. 네, 쿠팡에서 이거 1,000원, 1,000 몇백 원 하는 거. 예, 이거 쿠팡 같은 데서 뭐 싼 것은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거든요. 네. 이게 한 3개씩 세트로 돼 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꼭꼭 눌러줘도 되고요. 이런 몽둥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몽둥이로 이렇게 꼭꼭 눌러줘도 이건 이제 힘이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네. 이렇게 요건 이제 얼굴 이거 이렇게 언제 갖고 오셨어요? 얼굴 마사지 하기도 좋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기름 묻어요, 네. 공파님. 이렇게 이런 도구들이 근육을 풀기 위해서 제가 쓰는 겁니다. 이거로 해도 돼요, 공파님? 이거 우리 집에 이거 제가 어깨에 50경 걸렸을 때 했던 이거. 그렇죠. 이런 것도 좋고요. 뭐 아무튼 이걸로도 꾹꾹 누르라고요. 그렇죠. 여기를? 포인트는 뭐냐면 긴장돼 있는 근육을 네. 풀어준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아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무릎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위도 그 근육 긴장된 것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 근육 긴장된 걸 찾아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찾아서 네. 풀어준다. 계속 누르던지 때리던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아픈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아프다는 것은 염증이 있다는 거고 염증은 화거든요. 염자가 한자로 화가 2개거든요. 내가 아플 때는 냉찜질을 합니다. 원찜질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통증이 있다는 것은 일단 통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염증이 있을 땐 냉찜질. 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무릎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무릎이 긴장되어 있는 걸 풀어주는 운동. 네. 이렇게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릎 이렇게 당겨주고, 그 다음에 무릎 옆으로 이게 눌러주고, 옆으로 안쪽으로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무릎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운동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네. 무릎이 튼튼해지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스트레칭이고, 네. 무릎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무릎 강화 운동. 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헬스클럽을 가셔서 PT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릎 강화 근력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걷는 건 도움이 안 되나요? 이번에? 걷는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데 걷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요.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되고 아픈데 계속 걸으면은 그건 안 됩니다. 아플 때는 무조건 스톱이에요. 모든 것은 스톱입니다. 아픈데도 가서 막 1시간, 2시간씩 걷고 그러시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네. 아프면 아픈 걸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절대 아플 때는 움직이시면 안 된다. 냉찜질을 하셔야 된다. 네. 무릎 아프신 분들은 지팡이를 짚으셔야 됩니다. 지팡이를 짚는 것을 창피해 하시면 나중에 자존심이라고 엄청 창피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내가 지팡이를 짚을 수 있을 때 짚으면 네. 걸을 수 있는 기간이 몇 길어진다는 년이 거죠. 더 길어지거든요. 지팡이를 안 짚다 보면은 걸을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나중에 누워만 계시고 싶으면은 지팡이를 짚지 마세요. 저는 지팡이를 짚을게요. 때가 되면. 더 일찍 짚으셔야 됩니다. 때가 되기 전, 때가 되기 전부터. 전에. 네. 그러면 한 70살부터? 지팡이를 짚어서 네. 내 무릎의 하중을 줄여주는 거죠. 미리 그래서- 보호를 해야 그렇죠. 오래 쓴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충분히 오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운반님 70살부터 그냥 짚을까요? 65세부터. 65세부터 주는 건 좀 아닌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무릎 치료하는 네. 알파와 오메가 전부 다입니다. 네. 허리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허리 아프면 많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허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다시 리딩을 해드릴게요.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 부분 중에서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대부분 어디가 아프냐면은 우리가 벨트 있죠? 네, 벨트 이 라인. 벨트 라인에서 척추랑 딱 만나는 부분이 있죠? 네. 거기 한가운데. 거기가 제일 많이 아프니까 여기. 거기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양옆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여기. 예, 손가락 한 3개 정도 옆으로 이렇게 해보면 그 부위를 살살 눌러보면은 무지하게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아, 진짜. 꼭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 거냐, 그걸. 네.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혼자서 해야 되니까 딱딱한 공, 야구공 같은 거. 야구공이 이렇게 딱딱하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요건 이제 사기 그릇으로 된 건데, 이렇게 동그란 이 공처럼 생긴 거 있죠. 이것을 이 허리에다 놓고 그 위에 이렇게 허리를 딱 꾹꾹 눌러주는. 꾹꾹 눌러주는 거죠. 이 아픈 긴장된 부분을 찾아서 거기를 근육을 풀어준다. 똑같이 두 번째로 허리 체조를 하셔야 됩니다. 체조는 스트레칭. 네.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깨는 똑같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은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이 공파님이랑 저랑 책을 많이 봐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 꼽아 있잖아요. 말려 있기 때문에. 네, 앞에가 여기가 타이트해요, 굉장히. 어깨 쪽 가는데 여기에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걸 이제 오구돌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픕니다. 맞아요. 여기 아파요. 그 부분을 이렇게 오, 살살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손으로 하면 손이 너무 아프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막대기. 막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여기를 꼭꼭 눌러주면은 땅에다 대고 훨씬 앉아서. 이게 덜 힘들면서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 이렇게 공파님 잘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딱 자세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딱 맞춰가지고 꾹 누르는 거야.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했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몽돌 이야기했잖아요. 혼자서 이거 풀려고 하는 거죠, 얘가. 그래 이것은 전부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 돌을 공파님 3개나 주웠는데 제가 2개 버렸다고요. 좋은 거 있는데 아깝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한 걸 주워가지고. 긴장되어 있는 걸 풀고요. 마찬가지로 어깨 체조를 하셔야 됩니다. 체조를 하고 어깨 근육 강화 운동을 하고. 계속 같은 이야기 반복이죠. 그 다음에 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냐면은 목하고 이 어깨선 내려가는 이 여기. 중간쯤, 요건 이제 상부 승모근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부분이 무지하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저요. 머리 아프거나 목 아픈 사람들은 거의 여기가 아프거든요. 여기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거. 요거로. 이 돌덩어리로 이렇게. 이 손으로 하면 무지하게 아파요. 마찬가지로 이쪽을 풀어주는 체조, 근육 운동. 이게 루틴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공파님 말씀하신 걸 공통적으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그 타이트해진 그 근육들을 다 풀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근막을 다 이완시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근육과 힘줄을, 네. 근막을 힘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근육과 힘줄. 그걸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맞는 운동, 그렇죠. 근력 운동을 하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게 딱 다 핵심인 것 같아요. 핵심이죠. 그걸 꾸준히 스스로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수술 안 하더라도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 핵심이구나. 이거는 공파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의학적으로 네. 저희가 공부한 게 이런 것들이고요.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스스로 체조 또 운동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침이나 뜸으로 긴장된 거 푸는 거거든요. 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형외과 전문의 황윤권 박사님이 꿈의 진료실이라고 이 책을 쓰셨는데 최근에 쓰신 책이고 이분이 쓰신 책은 제가 다 봤거든요. 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게 그 내 몸 아프지 않은 습관 그리고 디스크 권하는 사회 그 내 몸 습관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그때 그 책 보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나서 공파님하고 정말 그 내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홍두깨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홍두깨 그때는 지금 몽돌을 이야기를 안 하셨고 네. 홍두깨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압봉 그래서 제가 그걸 산 거예요. 그래서 네. 환자들 제가 이렇게 나눠주고 홍두깨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로 근육 긴장된 걸 풀어야 된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이 황윤권 박사님의 꿈의 진료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저희가 한의원에서 환자들 진료한 내용과 거의 똑같거든요. 다른 점은 이 몽돌과 이 몽둥이로 근육을 풀어주는 거 그거 대신에 저희는 부항하고 침하고 이런 걸로 긴장된 걸 풀어주는 거고 그건 스스로 가서 계속 해야죠.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네. 내가 집에서 꾸준히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왜 체조와 근육 운동을 해야 되냐면 일단 아픈 것은 근육만 풀어줘도 다 나은데 네. 근데 풀어주고 강화를 안 시켜놓으면 똑같아요. 시간이 또 지나면 뭉쳐. 또 아프잖아요.
또 묻히고 또 증상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조도 꾸준히 하고 근육 강화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공파님 저도 이 책을 거의 다 읽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읽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저희가 피트니스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근력 운동 우리 지도받잖아요. 그리고 요가도 제가 꽤 했거든요. 필라테스도 좀 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프면 계속 그걸 풀어야 된다고 풀어야죠. 그러잖아요. 금방 이완시키는 것들을 많이 시키세요. 풀 때만 그렇고 또 제자리야. PT 받는 우리 선생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타블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마사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사지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근데 또 돌아오면 타블이에요. 또 한 며칠만 지나면. 그게 도대체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풀어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적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부실한 그 근육들, 꼭 필요한 근육들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그게 기능을 하는데 이건 제대로 못 만들고 계속 풀기만 한 거야. 풀고 며칠 괜찮고 마사지 받고 며칠 괜찮고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책을 보면서 그게 쫙 집대성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다 그 말씀이시구나. 이분 책은 제가 다 그 디스코 구원하는 사회부터 전부 제가 사서 보고 네.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동안의 내용들 다시 총 직결해서 쓰셨는데 네. 이 책을 얼마나 정성 들여서 책을 썼냐면요. 구성 자체가 네. 이 책을 보고 나면은 도저히 전문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인트로로 왜 아픈가를 설명한 다음에 네. 그 원인까지 네. 쭉 설명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치료법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 Q&A라고 해서 뭐 무릎이면 무릎 관련된 모든 질문들. 궁금증들 전부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본인이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꿈의 진료실이라고 해서 네. 환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1일차, 2일차, 일주일차 이 내용들을 하는 멘트를 그대로 재현을 그대로 해 다 놓으셨어요. 실으셔. 재현을 해 놓으셨는데 그 재현하는 거에 앞에 원인부터 치료법, Q&A 한 내용들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고 나면은 한 대여섯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해줄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어요. 황윤권 선생님이 쓰신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이 책이 지금 마지막 책인데 최고로 좋은 것 같죠. 총결정판. 그래서 나는 이거 보면서 이분하고 공빠님하고 진짜 비슷하시다고 제가 몇 번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이렇게 다 알려주시고 나면 이거 좀 너무 그러지 않나?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낌없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공빠님하고 똑같아요. 그림하고 사진도 모델을 다른 분 쓴 게 아니라 다 본인이 하셨어요. 자기 본인이 다 모델 하셨고 여기 나온 그림도 본인이 다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분들은 이분이 부산에서 실제로 정형외과를 개원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계시는데 여기는 검사 장비가 하나도 없고요. 실제로 본인이 환자 오면은 그냥 눈으로 또 만져보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환자들을 지도해서 다 그렇게 낫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전 처음에는 이분한테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래서 가볼 사실은 필요가 없겠구나. 그걸 원해서 이 책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아니, 이분을 만나보지 않았지만 참 좋은 분이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수술은 하면 안 되냐. 이분 표현으로는 1000명 중에서 1명이나 2명 정도는 수술을 해도 된다. 1000명 중에서 999명이나 998명은 수술할 필요가 없는데 수술하고 있다는 거죠. 그 호갱이 다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갱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게 제 주변에도 수술한 사람도 많거든요. 허리부터 목 디스크 수술한 사람도 있고 뭐 다리도 수술한 사람이 있는데 수술했는데 또 아프대.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죠. 병원에요? 23년째 보고 있는데 환자분들 허리 아프다고 와서 침 맞잖아요. 허리 딱 열어보면은 수술 안 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더 힘듭니다. 수술하고 나면은 환자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도로함이 타버려요. 자, 문제라니까요. 아픈 것이 그대로라는 거죠. 그분들만의 잘못일까요? 저는 환자분들이 스스로 치료해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병원 가서 수술하고 효과 없네. 그렇다는 거죠. 수술 한 번 하고 하지 더 몇 번씩 수술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무릎 아프신 분들이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일단 살 빼라고 하거든요. 환자분들 중에서는 살찌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다 먹는 걸로 푸시는 것 같아요. 다른 낙이 없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네. 살이 많이 찌면은 하중이 계속 실리잖아요. 특히 무릎 쪽으로는 살을 조금만 빼는 거죠. 그렇게 몇 킬로가 아니더라도 네. 조금만 빼도 아픈 게 싹 가시거든요. 정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물컵에 물이 가득 담아 있을 때 넘치느냐 마느냐 그 차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경계선상에서 조금 더 늘면 아프고
좀 내려가면 덜 아프고 안 아프고 이 차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느낌이 딱 오네요. 일단 본인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버타운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실버타운은 과식하고 비만하지 않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딱딱 드시면 되고 그리고 수술이 큰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당장은 어쩔지 모르지만 돌아음이 타버리다는 거죠. 네. 우리가 마사지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때는 시원하지 돌아음이 타버리거든요. 돈만 쓰고 그대로인 거예요. 그것은 그때는 풀어지지만 내가 살아온 자세나 습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당장은 풀어놨는데 조금 지나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인식을 하고 일단 아플 때는 뭉친 부분에 근육을 풀고 냉찜질을 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꾸준하게 내가 아픈 부위에 체조, 스트레칭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황인건 박사님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이 책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한 권씩 집에 딱 놓고 내가 허리 아프다 이렇게 치료하는 거죠. 네. 재밌게 읽고 또 책이 무엇보다 명쾌하고 이분이 참 저는 오빠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만나시면 친구 되실 것 같아요. 출판사는 타임북스고요. 네. 이름도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꿈의 진료실. 꿈의 진료실. 본인이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책으로 옮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아프시겠지만 또 아플 때를 대비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책들은 책값이 아깝지가 않죠. 저희가 썸네일 제목을 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황윤건 의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사가 말하는 그렇게 한 겁니다. 아, 네. 좋은 책을 소개해드려서 저희도 기쁘고요. 황윤건 박사님 같은 분들이 진짜 큰 역할을 저는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안타까워. 벌 수는 없죠. 돈을 못 버실 것 같아요. 제가 벌 수는 없고 수술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스스로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무조건 병원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3월을 맞이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